있습니다. 142페이지에 여기 아라비아 숫자 2번 이제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는 종류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등기, 또 하나는 부기등기. 주등기는 뭘 주등기라고 하느냐면 독립해서 번호, 즉 숫자를 부여하는 등기 형식을 주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위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처럼 이렇게 독립해서 하나의 번호, 숫자를 부여하는 등기 형식을 주등기라고 하고요. 일단 부기등기는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등기 형식을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1, 뭐 1-2, 뭐 2-1, 2-2처럼 이렇게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등기 형식을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럼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는 뭔지는 아시겠다, 그죠? 네. 이 중 뭐가 원칙일까요? 네, 주등기가 원칙입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일단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를 해요.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만. 그럼 따라서 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할까요?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법 규정들이 나와요. 법에서 이제 부기등기 한다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그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취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있는데 이 법 규정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니 주등기와 연관성이 있을 때 부기등기 하더라. 즉 1번과 관련이 있을 때, 연관돼 있을 때 1-1, 1-2로 등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굳이 부기등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법 규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지금 부기등기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지금 살펴볼 거예요. 네. 자, 먼저 첫 번째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법에 따르면 부기등기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령 등기부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가령 소유자 뭐 홍길동이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등기부에는 제가 지금 약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 실제로는 홍길동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 나와요. 네. 자,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홍갑동으로요. 그럼 실체관계와 이미 되어 있는 이 기입등기가 서로 불일치한다, 그죠? 그럼 바로 잡아주셔야 돼. 이제 시정하셔야 돼요. 전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따라서 변경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되고, 변경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중에서 뭘까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홍길동은 등기소 가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등기관은 등기부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해서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뀐 이름 이제 홍갑동이라고 기재를 해주고요. 불일치하는 부분만 한 줄의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아까 등기하는 방식 말씀드렸었죠. 한 줄의 실선을 그어서 지우는 걸 뭐라고 해요? 주말. 네, 주말.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순위번호입니다. 2번으로 기재할까? 원칙이 주등기니까 2번으로 기재를 할까? 아니면 1-1로 기재를 할까? 이 말이에요. 2번이에요? 1-1이에요? 1-1로. 법에 따르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법에서는 부기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2번 하지 말고 1-1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한다 이 말이야.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네, 부기등기하는 법 규정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법에 따르면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역시 부기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주등기. 제가 아까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주등기한다라고 했잖아요. 법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하래요. 그럼 왜 이렇게 규정 두고 있는지, 법은 항상 규정만 두고 있고 이유는 설명 안 해요. 항상.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예를 들어서요. 등기부 각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가령 소유자 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X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근데 갑이 이걸 을에게 팔아. 을에게 매매 팝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셔야 돼.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제 기입 등기하셔야 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을.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기재합니다. 네, 나중에 등기부 보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권리자. 자, 이제 등기 형식인데 여러분 아까 갑구에는요 무슨 권리만 나와요? 소유권만 나오니까 여기에 2번으로 기재하면 원칙에 따라서 원칙이 되도록이면 주등기거든. 그러니까 2번으로 기재하더라도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떤 X라는 부동산 등기부 을구예요. 을구에 가령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그 다음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을구에 나오니까 모조리 전부 다 을구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을 병이라는 애에게 양도를 해요. 그럼 역시 저당권 이전이라는 기입 등기 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이전. 자, 여러분 만약에요 주등기가 원칙이라고 해서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으로 등기해버리면 주등기가 원칙이라고 해서 만약에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이전 병으로 등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법에 따르면요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권리의 우열관계는. 그럼 1번이 앞서요? 2번이 앞서요? 1번이 당연히 앞서. 1번 권리가 당연히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뿐인데 이걸 주등기로 하게 되면 갑자기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 1-1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요렇게 등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이제 규정 두고 있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갑구에는 소유권만 나와요. 근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모조리 다 나와. 지금 제가 편의상 저당권과 전세권만 기재했을 뿐이지 여기에 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했을 뿐인데 주등기로 기재하게 되면 갑자기 순위가 뒤로 밀려나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법에서 부기 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규정 이유 아시겠죠? 네.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세 번째가요. 자, 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우리 처분 제한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붙잡아 놓는 거. 가압류, 가처분. 역시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X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수리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지금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가령 갑의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돈 1억 원 받을 게 있습니다. A가 갑에게 1억 원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갑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A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송하셔야 되잖아요. 소송하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거든. 뭐부터? 일단 임시로 붙잡아 두셔야 돼. 임시로. 아직 판결 받기 전이니까. 임시로. 지금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A 자신의 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 소유권이라는 X부동산의 소유권이라는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가압류.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만약에 A가 돈 받을 권리가 아니다.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해요? 가처분. 이제 가압류 가처분 구별하시겠죠? 예. 그럼 A는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어디 가서 가압류 신청한다고요? 법원 가서요. 우리 과목이 등기법이라고 무조건 등기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어디 가서 한다고요? 법원 가서요. 등기소 가서 가압류하러 왔는데 하면 공무원하고 같이 깜짝 놀라요 서로. 아시겠죠?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가압류라는 게 임시로 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따라서 판결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변론을 거치지 않아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왜냐면 판결이란 건 변론을 거치고 하는 거거든. 그건 소송일 때 판결이고. 아시겠죠? 임시로 급하게 해야 돼.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 결정입니다. 결정과 판결의 차이는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구별해요. 네. 그럼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등기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서를 보내서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요. 이제 변론을 거쳐서 판결 나왔어.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단독 신청.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가지고 다시 등기소 가셔야 돼. 단독 신청. 이제 데리고 갈 필요는 없어.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 신청.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어떻게? 촉탁.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업 제발 좀 한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부디 당부드립니다. 등기법이 잡히면요, 민법도 같이 잡혀요.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면 민법이 중요한 과목이란 건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민법이 여러분 등기법하고 같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가요. 그래서 등기법, 특히 여러분 민법에도 등기 문제 나오거든요.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는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 그럼 가압류 결정 내리고,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가압류. 이제 가압류권자.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기재합니다. 가압류권자 A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어차피 갑구에는 무슨 권리만 나와요, 여러분? 갑구에는 소유권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주등기로 기재하더라도, 소유권이 A에 의해서 가압류됐구나.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X부동산 등기부일구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갑. 가령 순위번호 2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편의상 이제 2가지만. 을구에는 다 나오거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다 나오는데 제가 편의상 두 가지만 기재를 했어요. 자, 이번에 갑의 채권자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돈 1억 원 받을 게 있다. 이번엔 내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예요. 나의 채무자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B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중에서 뭐예요? 가압류.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B는 돈 받을 1억 원 돈 받을 권리니까 법원에 가서 역시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압류 결정 내리고 자, 가압류 등기 역시 촉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만약에 순위번호 3번 가압류권자 B라고 기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가압류 등기를 주등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느 권리가 지금 가압류가 됐는지, 지금 등기부에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어느 권리가 가압류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모조리 다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등기로 기재하면 안 되겠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다, 그죠? 이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1-1 가압류. 가압류권자 B 요렇게 등기하라라는 거죠. 이유 아시겠죠?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이렇게 부기 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이유 아시겠죠? 네. 을구에는 2번이랑 여러분 똑같은 논리예요. 갑구에는 소유권만 나오지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모조리 다 나와.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도 부기 등기. 아니면 순위가 밀려나가는 모순 발생하니까. 그 다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도 역시 부기 등기. 아니면 어느 권리가 가압류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한다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등기 형식을 어떻게? 주등기로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자,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역시 부기 등기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요. 자, 먼저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해서요. 어떤 X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여러분,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가능하고 양도 가능합니다. 재산권은요. 이게 재산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건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재산권은 양도 가능해요. 재산권은. 우리 권리 중에서는 재산권이 있고요. 재산권의 반대말이 뭐냐면 신분권이에요. 뭔가 신분관계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더라. 그 대표적 예가요. 여러분, 왜 부부간에는요, 동거 의무가 있고,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론 민법에서 그 부분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동거 의무가 있어요, 부부간에는. 그 다음 부양 의무가 있고요. 정조 의무도 있습니다.
민법에 이렇게 규정두고 있어요. 그럼 동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한쪽에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은 권리가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집 나간 배우자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 수 있어요. 동거 청구권.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상대방은 권리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동거 청구권 역시 권리입니다. 양도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지금 속으로 그것도 양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나잖아요. 재산권 아니다. 그건 신분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고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담보권 이름을 법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요,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 이름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지상권도 역시 재산권이니까요.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보권 이름을 역시 뭐라고 하냐면 법에서는 저당권이라고 민법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뒀습니다. 얘도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 전세금 담보대출 들어보셨죠? 네, 전세권자도 역시 재산권이니까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보권 이름을 역시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라고 해요. 이건 저를 노려보신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법에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 다음 채권과 저당권 역시 재산권이니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저당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서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은행도 돈이 필요해서요. 자신의 채권과 저당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여러분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뒀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은 항상 규정만 두고 있고 이유는 설명 안 해요. 그럼 이 법 규정대로 우리는 공통점을 가만히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소유권자는 뭘 할 수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집니다. 우리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해요.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권은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죠. 전세권도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집니다. 채권과 저당권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사용, 수익의 권능이 있는 그 권리를 담보 제공하니까 그때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해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어. 그러면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돈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X. 틀린 이유 아시겠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저당권 설정 못한다고요. 아시겠죠?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소유권은 존속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은 사용수익의 권능이 없어. 용익을 할 수 있는 권능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은 못한다래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있는데. 아시겠죠?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그 권리를 담보 제공하면서 돈 빌리면 그때 담보권 이름을 저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은 익숙지 않으실 것 같아요. 경험상 당연히
익숙지 않거든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는데 제가 미리 이 부분을 좀 당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민법의 개념들이 초반에 좀 빨리 잡아 놓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등기법은요 논리성이 아주 강한 과목이라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게 잘 안 돼.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내용이요 한 7, 8월 정도 돼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그때쯤 돼야 그제서야 돼요. 안 되는 것보다는 낫죠. 되니까 다행이긴 한데 좀 늦어요. 앞에서 이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이 빨리빨리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두셔야 돼. 자꾸 반복해서 만들어 두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법에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첫 번째 저당권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즉 소유자가 설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당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지상권자가 설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그 다음 채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질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저당권. 등기부 어디에 기재할까?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을구에 기재합니다. 여러분 어느 구에 기재를 하느냐는 그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당권 등기가 절대로 갑구에 기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구에 기재한다고요? 을구에. 저당권이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당권, 권리질권 전부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등기부는 어느 구에 기재할까? 을구에. 자, 그 다음 이제 주등기로 기재를 하느냐 부기등기로 기재를 하느냐는 이제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자, 지금 첫 번째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죠. 얘는 등기 형식을 어떻게?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설정을 해주면요.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순위번호 2번 저당권 설정.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요. 소유자가 설정을 해줬으니까. 그럼 두 번째 저당권. 지상권이라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자가 설정해 준 거거든. 그럼 이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이라는 그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예요. 법에 따르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기등기. 그래서 얘는 부기등기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역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역시 마찬가지죠. 권리질권. 채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거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권리질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역시 부기등기. 자, 좀 이따 제가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억 정리해 두세요. 어느 구에 기재를 하느냐는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의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구에 기재하느냐는. 따라서 저당권, 권리질권 전부 다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등기부는 어느 구에 기재한다? 을구에 기재해요. 그 다음 주등기로 기재를 하느냐 부기등기로 기재를 하느냐는 이제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누가 설정해 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설정을 해줬어요. 즉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그러면 등기 형식은 어떻게?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을 해줬어요.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요. 자,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 A가
갑을 찾아가서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등기하죠. 왜냐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 담보권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하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부 어느 구에 기재해야 될까요? 을구예요. 저당권이 각구에 기재되는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등기부 을구에. 소유자가 설정을 해줬거든요.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이렇게 기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소유자 A가 을에게는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이제 세입자 드린다 이 말이죠.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로 등기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전세권은 을구에 기재합니다. 네. 지금 누가 설정을 해준 거죠? 전세권 누가 설정을 해준 거죠? 소유자가요. 그럼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거든. 소유자가 설정을 해줬거든. 따라서 등기 형식은 몇 번이야? 2번이다. 주등기로. 소유자가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 각각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거든. 소유자가 설정을 해줘서. 그러면 주등기. 자, 이번에는요.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이제 돈이 필요한 거야. 전세권자가. 그래서 자신의 전세권을 병에게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전세금 담보대출. 자, 담보 제공하면서 돈 빌립니다. 그럼 역시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해요? 전세권자가 담보 제공하면 담보권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권.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이라고 등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순위번호입니다. 3번일까요? 2-1일까요? 2-1이다. 이거 3번으로 기재해버리면 소유자가 돈 빌린 게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부기 등기한다 이 말이죠. 이 저당권이 병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전세권자가 설정해 준 거거든. 소유권 외유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요. 부기 등기.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갑이 이 갑이라는 사람은 A한테는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도 돈 필요할 수 있어. A가 돈 빨리 안 갚는 바람에 자기도 돈 필요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과 저당권. 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자니까 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채권. 얘는 분리 안 되거든.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을 한꺼번에 정에게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담보권, 정이 가지고 있는 이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저당권자가 부동산 X라는 부동산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어. 저당권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 쓸 수 없잖아. 사용 수익 권능이 없어요. 그럼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해요? 권리질권. 자, 그럼 권리질권 설정 등기 하셔야 되는데 순위번호 3번으로 기재를 할까요? 1-1로 할까요? 1-1로. 1-1 권리 질권 설정. 권리질권자 정. 이렇게 등기한다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빨리 대처해야 돼요. 부디 여러 번 좀 복습을 해 주셔가지고 이 내용은 여러분 당연히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빨리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것들이 또 쉽게 원활하게 잘 이해가 되니까. 앞에 게 안 되면요 이 뒤에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왜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거기다가 뭐 자꾸 쌓아 올려봐야 결국 무너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무너지는 게 빨리 무너지면 상관없는데 빨리 무너지면 다시 또 회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경험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자꾸 거기다 쌓아 올려. 그럼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냐? 시험에 임박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갑자기 시험장에 가기 직전에 이제 막 흔들려 버려. 내가 예전에 이것도 알았던 것 같고 이것도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불일치하면서 자꾸 막 이게 안 맞아. 무너져 버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요. 자신감이 없어. 그럼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돼요. 빨리 좀 초반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우리는 부기 등기하는 법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5번째. 자, 법에 따르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역시 부기등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적어볼게요. 원칙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변경이나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 위에 있는 그 기입등기와 이미 되어 있는 그 주등기로 되어 있는 그 기입등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칙은 부기등기.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요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면요, 그러면 부기등기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이때는 등기 형식은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가 X 부동산 소유자예요. 갑에게 돈을 빌려요. 그래서 얼구에 A가 빌린 거니까 소유자가 설정해 줬으니까 수리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가령 채권 금액 1억 원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가 갑을 찾아가서 5천만 원 더 빌려. 5천만 원 더 빌립니다. 그럼 채권 금액이 1억 5천이 된다고 하죠. 아까 이거 앞에서 했었어요. 1억 5천. 그러면 후발적 일부 불일치니까 변경 등기 하셔야 되고,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그 중에서 뭐 권리 변경. 특히 권리가 저당권이니까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합니다. 저당권 변경. 권리 변경 중에서 저당권 변경. 그럼 저당권자 갑. 이제 채권 금액 1억 5천. 그 다음 불일치하는 부분만 한 줄의 실선을 그어서 지운다. 기억나시죠? 주말. 네. 자, 여러분 서로 간에 연관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1-1로 이렇게 등기한다를. 자,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비교를 하세요. 얘랑 비교. A가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자, 을구에 수리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채권 금액 1억 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다시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A가 이제 을에게는 전세권 설정해 줬다라는 거죠. 세입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A가 갑을 찾아가서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이 상태에서 A가 갑을 찾아가서 5천만 원 더 빌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등기의 내용이한 분류는 저당권 변경 등기 하셔야 돼. 후발적 일부 불일치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저당권 변경 등기를 1-1 부기등기 형식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권리의 우회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자, 여러분 1-1이 앞서요? 2번이 앞서요? 1-1이 앞섭니다. 항상 주등기 가지고 먼저 우회관계 판단하고요. 만약에 주등기가 같다라면 그때는 이제 부기등기 가지고 우회관계 판단합니다. 당연히 1-1이 앞서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을이라는 애는 이거 1-1로 해서 1억 5천으로 바꾸게 되면 을이라는 애는 앞에서 1억 원 채권 금액 1억 원 있는 줄 알고 세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이제 이걸 우리 법에서는 불측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에 있어서는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이 전세권자거든. 저당권에 있어서는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예요. 당사자는 아니지. 당사자는 A와 갑이지. 이해하시겠죠? 제3자. 근데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이 제3자를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뭐라고 표현한다라고요? 이해관계인. 그럼 여러분들 쉽게 후순위 권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관계인 하면 후순위 권리자.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항상 법은 공평이거든. 그럼 이렇게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에 얘가 을이라는 사람이 약간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야 그냥 부기등기 해도 좋아라고 이론적으로 승낙을 해줄 수도 있어.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누가 이론적으로 승낙해 줄 수도 있죠.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 해요.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승낙을 해줄 리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순위번호 3번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 저당권자 가 채권 금액 1억 5천. 지금 등기 형식 어떻게 한다고요? 주등기로 기재한다 이 말. 이해관계를 승낙해주지 않으면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왼쪽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때는 1억 원 불일치한다라고 해서 1억 원 주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큰일 나지. 왜냐하면 앞에서 1억 원은 만약에 X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해 둔 사람이니까 1억 원은 앞에 1순위로 배당받아야 돼. 따라서 1억 원 주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부기등기 했을 때는 주말하면 돼. 왜냐하면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주말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거 주말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5천만 원이라고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지시죠. 우리나라 등기 실물에는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경정된 금액 전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일단 전체를 기재하되 다만 권리관계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X부동산이 경매 들어가면 갑이 앞에 1순위로 1억 원 먼저 배당받고 1억 원 먼저 받고요. 그 다음 전세권자 을이 전세금 배당받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1억 5천 한돈에서 1억 원은 배당받았으니까 5천만 원 한돈에서 3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이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전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빠지자. 작년에도 나왔어요. 올해 안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7번, 8번.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특약. 공통점이 있다 그죠? 뭐예요? 특약.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약정이라고 표현이 특약 대신에 약정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같은 말입니다. 특약, 약정 같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법에서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환공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심화과정 가면 이제 그때 강론 가서 심화과정 가면 그때 배우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공권. 의의만 설명드립니다. 이 환매라는 게 환매 특약이라는 게 뭐냐면 매매 팔면서요. 반드시 환매는 매매라는 그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팔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 사기로 특약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매매 계약의 부수적인 계약이라서 특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환매 특약이라고 해요.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법에서 부기 등기하라고 규정되고 있어요. 그 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우리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분할 가능합니다. 쪼갤 수 있다고요. 공유물은요. 민법에 규정이 나와요. 자유롭게 분할 가능합니다. 물론 분할도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분할이 원칙인데 근데 이 공유자들 전원이 동의를 해서요. 야 우리는 일정 기간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에 따르면 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한다 라고 당연 규정입니다.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역시 공유관계 있는 그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 권리소멸 특약 이건 뭐 말하냐면
계약 체결하면서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권리 소멸 특약이라고 해요. 그럼 역시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권리 소멸 특약 등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세 가지. 비행기 항공권 생각하시면서 항공권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왜 외우라고 하냐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특약이 부기등기한다. OX. X 큰일 나요. X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항공권. 비행기 항공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칠판을 보고 답을 하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왜냐면 칠판을 물어봐도 칠판 보고 하셔도 답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곧 바로 이제 증명을 해보입니다. 자, 첫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OX. 봐요. O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역시 항상 부기등기한다. OX. 이제 보세요. 답 못하잖아요. 그죠? 역시 O입니다. 역시 O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전세권을 이전하건 저당권을 이전하건 지상권을 이전하건 임차권을 이전하건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예외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이라서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객관식 시험에 지문 5개가 있어. 이 객관식 시험의 맹점이 뭐냐면 4개 지문만 확실히 알면요. 만점을 받는 시험이에요. 4개만 확실히 알면. 지문을 봤는데요. 5개가 다 앞면이 있어요. 지문 5개가. 앞면이 있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해요. 앞면이 있으면요. 5개 다 앞면이 있어요. 그럼 꼭 함정에 빠지거든. 차라리 모르면 찍으면 확률 5분의 1인데.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역시 항상 부기등기한다. OX. O입니다. 역시 예외 없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요.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든 지상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든 뭐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든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OX. O입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만 주등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역시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 6, 7, 8번요.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특약은 항상 부기등기한다. OX. O입니다. 역시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째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OX. 얘만 X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안 빠뜨리고 시험에 낸다고요. 얘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나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를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한다?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얘만 예외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항상 부기등기인데. 아시겠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시자고요. 이거 모르고 등기 이야기 못합니다. 꼭 미리 전제가 돼야 될 내용이에요. 반드시 정확하게. 그래서 다른 건 다 항상 부기등기인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만 원칙은 부기등기이나 이해관계인 있을 때 이제 이해관계는 뭐 후순위 권리자, 불이익을 입는 제3자 그 이해관계인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한다?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할게요.